LG 에너지 솔루션, 왕이 될 상인가? 요즘 배터리주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시가총액 3위인데요. 3위를 넘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 위로 순위를 높여서 왕이 될 잠재력이 있을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1992년 리튬 이온 배터리 연구를 시작해서 1999년 리튬 이온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2009년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했고요. 2020년 GM과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엠셀즈를 설립했습니다. LG엔솔과 GM이 각각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2022년 11월에 전기차 배터리 첫 양산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와 미국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상업 생산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생산된 배터리는 GM의 전기차에 공급됐죠.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트폴리오, 자동차 전지, 소형 전지, ESS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전지 안에는 셀, 모듈, 팩, BMS 등 그리고 소형 전지는 IT 기기,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전지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주로 전기차, ESS, 우주, 드론, 선박 등인데요. 올해 캐즘의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끝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올 찰나 트럼프 불확실성이 덮쳐버렸습니다. 그런 지금 이 시점 LG 에너지 솔루션 무엇을 해냈는가? 수주 위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에는 수주가 중요합니다. 올해 LG엔솔은 조단위 수주 7건이 있었고 포트폴리오 확장에 성공했다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받은 수주들 가운데서 첫 번째 1월에 일본 상용차 1위 기업 이스즈와 2170 원통형 배터리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상 금액은 약 1조 원, 준중형 전기 트럭 ELF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용차라는 건 좀 큰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예상 금액 1조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공급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배터리 수주도 대체로 2년 정도 실적에까지 반영되는 시차가 있는데요. 수주를 받으면 계약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체로는 2년 후까지 실적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월에는 하나큐셀과 ESS용 파우치형 LFP 배터리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상 금액 1조 4천억 원, 미국 애리조나주 라파즈 전력망에 들어가게 되고 공급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죠. 그리고 세 번째 7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수주했습니다. 프랑스 르노와 파우치형 LFP 배터리로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예상 금액은 무려 5조 원, 공급 기간은 내년 11월부터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공급 규모는 약 39기가와트시로 순수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중국 배터리의 중저가 헤게모니를 깨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차용 LFP 배터리로 영역을 확대한 거고요. CATL, 비아디 등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LFP 배터리 시장을 국내 기업이 이렇게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K배터리가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반격을 본격화하는 시점 아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곧 다가올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특히 중국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을 앞세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르노향 LFP 배터리에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2팩 공정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팩에 직접 배터리 셀을 조립함으로써 무게를 줄이고 모듈 공간만큼 더 많은 셀을 탑재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공정 단순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 민감도가 높지 않은 제품에서는 중국 기업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채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품질로는 중국 기업이 우리 배터리셀 기업들에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노스볼트 파산에서도 중국 자금이 있었는데 신뢰도나 품질에 있어서 중국 기업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죠. CATL과 우리 기업 비교해서 우리가 좀 힘들다는 식으로 쓰는 기사들 여전히 있는데 어디 말도 안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르노와 계약을 시작으로 캐즘 돌파에 열쇠를 진 중저가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방침이고요. 김동명 사장은 치열한 격전지인 유럽을 필두로 LFP 배터리 수주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프랑스 르노와의 전기차용 파우치형 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 계약, 국내 첫 전기차용 LF 배터리 수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의미가 있었다는 내용이라는 점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은 10월 벤츠와의 원통형 46파이 배터리 수주 계약입니다. 2028년 1월부터 2038년 12월까지 공급 기간이며 예상 금액은 약 6조 원, 벤 스프린터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처음으로 원통형 폼팩터를 공급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통형 제품군의 전기차 고객 포트폴리오는 스타트업 중심이었는데 벤츠와 계약을 한 것이죠. 그 다음은 10월 포드와 최소 1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저가형 모델인데요. 기존 주력인 하이니켈 배터리 대비 원가가 비싼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망간 함량을 높인 제품이고 고전압으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포드에 공급하는 이번 물량은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기 상용차 이 트랜짓에 장착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연기관 모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었던 포드의 유럽 상용차 시장 1등을 고치는데 공을 세운 간판 모델이 바로 이 트랜짓입니다. 이 트랜짓의 전기 상용차 모델에 저가형 미드니켈 배터리를 납품하게 되는 것인데요. 상용차는 전기 승용차 대비해서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즉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상용차 특성상 평균 운행 거리가 길고 눈이나 비 등 극한의 환경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은 제품의 출력, 수명 등 품질과 기술력을 꼼꼼히 따져서 배터리 공급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 상용차 시장은 경쟁사가 많지 않고 제품 평균 단가가 높고 장기 계약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전문 리서치 업체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은 연평균 약 36%씩 성장하고 있고요. 2030년엔 유럽 상용차 시장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채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맺은 미국 완성차 포드와의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셀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은 109GWh로 전기 상용차 약 100만 대, 일반 전기차 130만에서 140만 대 탑재가 가능한 규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간 따냈었던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11월 리비안과 맺은 469 원통형 배터리 수주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차세대 배터리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하는 내용이고요. 8조 원에서 9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입니다. 이렇게 4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즘 속에서도 잇따라 조단위 계약을 줄줄이 따낸 건데요. 리비안과 맺은 이번 계약은 2026년부터 5년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리비안에 공급하는 건이고요. 모두 67GWh로 전기차 60만에서 70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469 제품은 같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2170보다 20에서 30% 높고 화재 가능성은 낮은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높이가 80mm인 4680과 95mm인 4695 제품 두 개의 46파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46 시리즈는 수익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벤츠에 이어서 리비안까지 46파이 모델로 수주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업계 최초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품은 테슬라 차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11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8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ESS 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 원의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자회사 LG엔솔 버테크와 맺은 계약인데, 버테크는 2026년부터 4년간 고용량 LFP 배터리 셀이 적용된 제품을 북미 현지에서 생산하고 공급하게 됩니다. 2026년은 캐즘이 끝나고 국내 기업들의 저가형 모델 LFP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내년과 내후년 배터리 셀 기업들의 수주 추이와 실적 회복세, 이에 따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연이은 실적 개선 낙수 효과가 뒤따르게 될지, 언제쯤 이게 본격화되고 시작될지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단 올해 3, 4분기경에 배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의 바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졌었는데,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도래에 따른 보조금 축소 등의 불확실성과 우려감으로 주가는 한 단계 더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LG엔솔로 돌아와서 수주잔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7년 42조 원이던 수주 잔고가 2018년 60조 원, 2019년 110조 원을 거쳐 2020년 150조 원, 2023년 3분기 500조 원까지 대폭 수주 잔고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500조 원을 정점으로 전기차 캐즘 등과 함께 수주 잔고가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50조 원까지 수주 잔고가 줄어들었죠. 이 시기에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주들의 주가 하락세가 일어났었고요. 올해 3분기에 450조 원을 저점으로 해서 4분기에 약 30조 원가량 수주가 늘어났습니다. 수주의 턴어라운드 일어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보릿 고개를 넘으면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했죠. 고객 다변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기차 외 사업 비중 확대, BAAS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 EAAS 에너지 생애주기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 강화 등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데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같은 사업 혁신을 통해서 2026년쯤에 캐즘을 극복하고 2028년까지 매출을 2배 이상 확대한 후 2030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미국 대선 이후에도 IRA에 따른 보조금 정책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전기차 캐즘으로 둔화된 업황의 반등 시점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즘 극복을 위해서 수요 확보가 우선인데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수요처를 늘리고 있고요. 미국 IRA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AMPC를 제외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곧 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 하나투자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에 제도약 기반을 다지고 내후년 2026년 본격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023년 지난해 3분기 수주 잔고 감소를 기점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데, 향후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되고 내년 출하량 증가세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이후에 배터리주에 접근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저가 EV 출시 예정이었는데 국산 저가 배터리 라인업이 좀 부족해서요. LG엔솔이 LFP 4680, 미드니켈 등 배터리를 준비해서 2026년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니까요. 저가 EV 출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그동안 NCM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에게 점유율을 많이 뺏겨왔지만 2026년부터는 LFP 배터리 시장에서 반대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뺏으러 갈 차례라는 거죠. LFP 배터리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오게 되는 시기 2026년을 기점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용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와 현대차, GM 등 북미에서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업체들에 주로 공급하는 배터리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업종 내 토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경쟁의 중심이 에너지 전환에서 자율주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게 되면서 현재 연간 2,500대인 사업자 자율주행 차량이 10만 대로 확대가 될 것이며 이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2026년 이후에 테슬라향 4680 배터리 양산 물량이 확대가 되고 이게 테슬라의 로보택시 모델인 사이버캡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슬라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이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돋보인다면서 앞으로 테슬라 핵심 공급업체로서 프리미엄이 점차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LG엔솔의 판매 비중이 52%에 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인데요. 유럽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독일 쪽에서 보조금을 재개하는 등 EV 수요가 올해 대비해서 약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치를 내놨고요. 또 판매 비중 29%인 미국은 원통형 고객사향 판매 증가, GM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AMPC 금액이 2조 2천억 원, 올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중장기 경쟁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성장 스토리가 지속될 것이고 내년은 회복의 원년이 되면서 차세대 폼팩터 4680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추가 수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의 주인공은 468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저가의 고전한 미드니켈 LFP 수주로 선도업체로서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유럽 4680 중저가 배터리 사업 확대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요. 국내 셀 3사 가운데 유럽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점과 경쟁사 대비 전기차용 4680 셀 양산 시점이 빨라서 추가 수주에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하이니켈 외의 중저가 영역, 고전한 미드니켈, LFP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폭스바겐과 혼다, 도요타 등 추가 수주도 논의 중이라는 점 체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들어가는 보조 동력 배터리와 전력 공급 배터리 납품 의뢰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우주선에 들어갈 배터리를 개발하다니 이게 얼마나 실적에 보탬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결된다는 건 또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로봇에 탑재되는 배터리 공급 계약도 따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베어 로보틱스와 배터리셀 공급 계약 및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사용처를 IT, EV, ESS 이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업계의 선도주자답게 기존 수요처에서 그 외의 애플리케이션, 해운, UAM, 로봇, 우주선 등으로 빠른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LG엔솔, 르노의 LFP 배터리, 벤츠의 원통형 배터리, 포드의 미드니켈 배터리, 테라젠과 ESS 공급 계약, 우주선과 로봇까지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멋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주주 구성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이 81.8%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 6.1%, LG엔솔 우리사주가 3.4%, 외국인 지분율 5%가량, 여기까지가 96.3%인데요. 유통되는 주식수가 그리 많지 않겠죠. 전체 주식 가운데. 그리고 그동안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12개월 예상 PER 밴드 추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된 이후에 최악의 업황을 기록했었던 최근까지도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PER을 놓고 봤을 때 80배에서 130배 전후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일 때도 PER을 80배를 줬다는 거죠. 12개월 선행 PBR 밴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PBR 3배에서 7배 전후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고밸류를 받아온 종목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무너질 거다라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이 캐즘 최악 구간에서도 31만 1,000원 사상 최저치 찍고 그 가격대를 바닥으로 현재 30% 반등. 자, 이 사상 최저치 주가도 PER 80배에서 130배 사이 밸류에이션 어딘가입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시가총액 94조 원가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개 증권사의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 살펴보겠습니다. 3조 970억 원, 내년도 순이익 전망치 평균 1조 7,160억 원, 내후년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5조 1,610억 원, 순이익 전망치 평균 내후년에 2조 6,640억 원. 자, 올해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7,382억 원, 순이익이 6,329억 원 나오고 있고요. 또 4분기에는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적자로 밀려나면서 전체 규모 자체는 이렇게 6,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가리키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은 3조 원대, 순이익은 1조 원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영업이익 5조 원대, 순이익이 2조 원 중반 이렇게 평균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대비해서 내년을 봤을 때도 사실 다시 한번 실적이 성장을 합니다. 재차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을 하게 됐을 때 PER 몇 배가 적합할까요? 한 100배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80배에서 130배 중간치를 봐도 100배 이상이거든요. 100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잘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고성장주의 못 매길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밸류가 합당해질 성장기, 업황 바닥 이후에 개선된 체질로 급부상하게 될 LG 에너지 솔루션의 황금기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증권사 평균 전망치 기준으로 PER 100배를 준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 시가총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년, 내후년의 적정한 시가총액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몇 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왕이 될 상인가? 지금까지 저는 권미란이었습니다.